안녕하세요. 모듈 6 2스테이지 컴프레션 강의를 맡은 이조입니다. 2스테이지 컴프레션은 2단 압축을 얘기합니다. 2단 압축은 유입되는 가스를 2배의 압력으로 2번 압축하는 공정을 의미하는데요. 2단 압축 공정을 적용하게 되면 더 적은 필요 전력, 실린더 사이즈 감소, 최적 효율 향상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공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 PFD를 보시면 초기 유입 가스는 1725kPa로 유입이 됩니다. 첫 번째 컴프레서에서는 해당 압력의 2배인 3450kPa로 첫 번째 압축이 진행됩니다. 이후 공정이 진행되면서 두 번째 컴프레서에 도달을 하는데요. 두 번째 컴프레서에서는 이전 압력의 또 2배인 6900kPa로 두 번째 압축이 진행됩니다. PV 선도로 그려보면은 초기 유입 가스는 낮은 압력에서 시작하고 첫 번째 컴프레서에서 압축되었다가 쿨러에서 압력이 유지되고 그 양상이 반복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압력은 점점 증가하고 부피는 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단 압축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공정이 냉동 사이클입니다. 냉동 사이클에서 한 대의 압축기로 저온을 얻기 위해서는 압축비가 증가하는데요. 이 압축비가 증가하면 냉동 능력과 관련한 여러 결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냉매를 한 번, 2번 압축하는 방법을 취해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사이클 오퍼레이션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리사이클 오퍼레이션은 하류 물질이 상류에서 다시 혼합되는 순환 공정을 얘기합니다. 순환 공정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이 흐름이 티어 스트림인데요. 이 티어 스트림의 위치에 따라서 순환 공정의 수렴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니심 디자인에서는 허용오차 범위 안에 들 때까지 추정값과 계산값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공정 계산을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뮬레이션 밸런스 툴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공정의 물질과 에너지 밸런스가 잘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공정 설명에 이어서 PFD를 완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PFD 완성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맞춰 입력을 했습니다. 플루이드 패키지는 탄화수소 기반의 공정이기 때문에 팽 로빈슨이 선택이 되었고 그에 맞춰 입력을 하였습니다. 프로세스 오버뷰를 보면서 PFD 완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PFD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 장치들을 먼저 해당 PFD에 설치를 한 후에 컨트롤 키를 이용하여 메탈 스트림과 에너지 스트림을 해당 장치에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피드의 조성과 온도 그리고 압력, 몰라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맞춰 첫 번째 피드에 이 해당 값들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 첫 번째 컴프레서 전까지의 스트림이 정의가 됩니다. 스테이지 1 컴프레서의 스펙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프레셔는 3450kPa이므로 첫 번째 컴프레서를 나가는 스테이지 1 아웃의 압력이 3450kPa이 되며 컴프레서의 기본 아디아베틱 이피션시는 75로 설정이 되었기에 따로 설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테이지 1 쿨러, 프로덕트의 템퍼러처는 50도이며 압력 강하는 0kPa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스테이지 2 컴프레서 전까지의 스트림들이 정의가 됩니다. 프로세스 오버뷰는 나와 있지가 않지만 아래로 PFD 만드는 것을 진행을 하다 보면 6900kPa라는 스테이지 2 프로덕트의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값을 입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컴프레서 2의 스테이지 2 컴프레서의 아디아베틱 이피시언시는 75로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지 2 쿨러의 프로덕트 템퍼러처는 50도입니다. 압력 강화는 마찬가지로 0kPa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일단 리사이클 전까지의 PFD는 완성이 됩니다. 우선 리사이클에 해당하는 PFD 완성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리사이클에 들어가기 전에 밸브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밸브의 프로덕트 프레저는 1725, 두 번째 밸브의 프로덕트 프레저는 3450kPa입니다. 해당 과정을 진행을 한 후 리사이클 블록을 설치를 해서 리사이클을 진행을 합니다. 이 흐름은 첫 번째 믹서로 리사이클이 되며 이 흐름은 두 번째 믹서로 리사이클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리사이클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파이프 세그먼트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트림들을 연결한 후 에너지 스트림을 생성을 합니다. 그 후에 레이팅 탭의 사이즈로 들어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이프에 해당하는 값들을 입력을 합니다. 세 파이프 모두 스케일 40을 이용하기에 해당 스케일 40을 선택을 합니다. 스케줄 40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우터 다이아미터, 이널 다이아미터가 설정이 됩니다.
이어서 랭스와 엘리베이션 체인지를 각각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그 후에 히트 트랜스퍼 페이지로 넘어가서 해당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오버럴 HTC 모델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논이 아닌 심플을 선택을 합니다. 그 후에 앰비언트 템퍼런처 5도를 입력을 합니다. 그 후 오버럴 HTC를 추산을 하기 위해 에스티메이트 HTC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 그림이 나온 것처럼 파이프월 이너 HTC, 아우터 HTC를 인클루드 하기 위해 해당 칸들을 체크를 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 오버롤 HTC가 에스티메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FD 완성은 마쳤으며 이어서 엑서사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엑서사이즈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일단 리사이클 로직을 몇 개, 그리고 어디에 달아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제 엑서사이즈 1을 보면 엑서사이즈 1에는 피드가 들어오고 피드들이 이제 믹서에서 다른 스트링과 섞이고 이제 플랜트 1, 2, 3를 통과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랜트 1과 플랜트 2, 플랜트 3에 각각 리사이클이 달려져 있는데 이 공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저번 시간에 했던 디에터나이저, 디프로파나이저로 진행했던 그 공정을 보시면 이해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정, 두 번째 공정, 세 번째 공정 이렇게 리사이클을 달면 각각의 효율은 좋아지겠지만 굳이 세 개를 다 달 필요 있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 세 개를 다 달 필요 없고 전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리사이클 로직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세 번째 플랜트에서 믹서까지 리사이클을 이런 식으로 하나만 추가해주게 돼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 리사이클을 이렇게 3번 플랜트에서 나와서 피드와 합쳐서 믹서로 들어가는 이런 형식의 리사이클을 설치해야 되냐?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 1번 플랫에서 나온 1번 플랫에서 나온 리사이클, 이 리사이클만 사용해도 되고, 2번에서 나온 이 리사이클 하나만 사용해도 되고, 3번 플랫에서 나온 사이클만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그 차이는 공정마다 다릅니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했던 디메타나이저에 적용시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메탄과 에탄과 프로판을 분리하는 그런 과정인데, 메탄과 에탄, 프로판이 끓는 점을 비교하면, 여기가 메탄이 끓는 점이고, 여기가 에탄이 끓는 점이고, 이쪽이 프로판이 끓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차이가 메탄과 에탄의 끓는 점 차이보다 프로판과 에탄의 끓는 점 차이가 좁기 때문에 분리하기에 좀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탄은 쉽게 분리가 되는 반면 에탄과 프로판은 좀 덜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정에서는 이제 프로판과 에탄의 분리를 좀 더 잘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리사이클을 적용하거나 그거는 각자 공정의 분석을 통해서 각각 다 달라집니다. 그 다음 엑서사이즈 2를 보면 엑서사이즈 2에서는 이제 이 PFD의 구조를 보면은 얼핏 보면 리사이클 공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PFD 자세히 보면 어떤 물질 교환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단순히 열교환만 일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리사이클이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보시면 여기 밑에 줄통슨 밸브가 있습니다. 이 줄통슨 밸브, 이 밸브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리사이클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줄통슨 밸브라는 거는 이전에 이 컴프레셔에서 압력을 굉장히 들어오는 물질에 압력을 굉장히 높여준 다음 이 줄통슨 밸브에서 압력을 확 떨어뜨리게 되면 온도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따라서 이 줄통슨 밸브는 효과가 어떤 물질에 대한 변화는 없고 그냥 단순히 온도에 대한 변화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리사이클 공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리사이클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엑서사이즈 3입니다. 이 공정도 엑서사이즈 2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LTS 베이퍼 이 부분이 스트림 때문에 이제 여기 리사이클 공정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LTS 베이퍼가 가는 이곳이 그냥 열도환기입니다. 이것도 어떤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열만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PFD의 모양은 리사이클 같되 이 전체 공정은 절대로 리사이클 공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리사이클 로직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엑서사이즈 4입니다. 엑서사이즈 4를 보면 익숙한 모양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빨간 박스 안에 해당하는 부분이 엑서사이즈 3에서 했던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3를 설명할 때 엑서사이즈 3는 리사이클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리사이클 로직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부분에는 당연히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것은 그 나머지 부분 중에서 리사이클을 어디 설치하는 게 좋을까? 이 공정에 피드가 들어와서 결국 이 컬럼을 지나면서 그 물질이 변하고 이 위쪽에서 나오는 스트림에서 다시 피드와 섞으면서 효율을 올려주기 위한 공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번, 그리고 9번, 그리고 7번 이 중에서 그 리사이클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 어느 곳이 특별히 월등히 뛰어나고 좋냐 이런 부분은 그 공정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공학자가 화학 엔지니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사이클 공정을 할 때 공식처럼 좀 9번 자리에 리사이클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좀 이쪽에 리사이클을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1번이나 7번에 설치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이어서 엑서사이즈 5번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5번 문제의 경우 이제 2단 컴프레셔 공정이 있는데 상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 컴프레셔 두 번째 컴프레셔를 자신이 제시하는 스펙을 가진 컴프레셔로 교체를 해도 저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압력값인 이 6,900kPa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두 번째 압축키로 들어가셔서 그 압축키의 스펙을 상사가 제시한 스펙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팅에 커브로 들어가셔서 add 커브를 선택하시고 네, 이제 단위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첫 번째 단위가 미터 세제곱퍼 미닛이기 때문에 이제 미닛으로 교체해 주시고 edit 커브 데이터를 누르셔서 해당 스펙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스펙을 다 입력했고요. 이제 Submit Change 이걸 꼭 눌러주셔야 스펙이 반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 이제 이 창을 닫아주시면 그 다음에 해당 커브가 이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액티베이트 시켜주시고 여기 Enable Curves for SS 뭐 이런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걸 꼭 선택해 주셔야 스펙이 반영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커브가 다 완성이 안 됐다 뭐 이런 문구가 뜨는데 이 스피드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임의로 스피드를 입력하고 이제 임의로 입력해도 되는 이유는 저 이제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을 닫고 또 보시면 이제 오버스펙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저희가 이제 출력 값으로 설정한 이 6900kPa는 저희가 목표 값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목표 압력에 따라서 컴프레셔에 주어야 하는 에너지 그리고 컴프레셔의 효율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압력 값을 지우고 이제 그래도 오버스펙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디자인 탭으로 가셔서 이 효율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던 75%라는 효율도 지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레이팅 이제 커브에서 저희가 효율 값들도 다 입력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한 컴프레셔의 또 다른 효율값과 이제 75%가 충돌을 해서 오버스펙이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이 효율값과 아까 있던 저희가 원래 입력했던 6900kPa 이 두 값을 지워주셔야 이제 자유도가 0으로 수렴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닫고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원래 얻고자 했던 6900kPa보다 조금 작은 6595kPa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만약에 그 압력보다 작은 압력이 얻어지면 이제 세 번째 컴프레셔를 설치를 하자 뭐 이렇게 문제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럼 세 번째를 설치해야겠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스피드를 임의로 입력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스피드는 어떻게 입력을 해도 일단 자유도는 다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압력값이 무엇보다 압력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압력과 컴프레셔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는 엄청 민감한 관계는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입력은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엑서사이즈 5번 문제를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챌린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챌린지 문제의 경우 당신이 이 공정에 대한 계산을 컴퓨터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계산 과정이 복잡해지고 하면서 컴퓨터의 계산 시간이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찾아가서 컴퓨터 너무 느리다. 컴퓨터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상사가 공정도를 자세히 보더니 굳이 안 바꿔도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공정 안에서의 조작으로 충분히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컴퓨터를 바꿔달라는 의견과 공정 안에서의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상사의 의견, 둘 중 어느 의견이 맞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사의 의견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정에는 리사이클이 2개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해당 공정에는 해당될지 모르나 또 어떤 공정들에 대해서는 리사이클이 모든 그 분리탑에서 리사이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난번 1조에서 발표했던 그 천연가스 분리 공정의 경우 메탄, 에탄, 프로판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리를 하게 되는데 특히 분자량이 가벼울수록 분자량이 무거운 것들과 분리가 잘 됩니다. 뭐 메탄, 에탄 이런 것들은 특히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분리탑에서는 리사이클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리사이클을 쓰면 쓸수록 당연히 순도는 높아지고 좋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계산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입장으로서는 리사이클을 설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판단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뭐 메탄, 에탄의 경우에는 리사이클을 설치하지 않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을 설치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뭐 이런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2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